러시아의 젊은이들이 탈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터키 이스탄불로 향하는 항공 티켓 값이 대폭 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터키는 러시아 국민들이 무비자로 여행할 수 있는 나라로 단돈 몇 10만 원이던 항공권이 150만 원 이상으로 뛰어버린 상황입니다. 이렇게 젊은이들의 탈출이 급증하는 이유 중에서는 러시아 의회가 병력법을 개정하고 나서면서 조만간 러시아에서 젊은 남성들의 출국 금지령을 비롯한 전시동원 체제가 가동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해당 소식들이 사실이라면 러시아 상황이 매우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인데요. 국토전략팀이 세계 평화를 위해 헌신한 엘리자베스 여왕은 그녀 스스로 장례식에 영국에서 분리독립 조짐이 있는 스코틀랜드의 안정을 해달라는 유언을 남기며 끝까지 영국의 평화와 세계 평화를 위해 헌신을 하고 세계인들의 축복 속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장례식이 있은 이후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잠잠해지는 게 아니냐는 희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전략팀이 영상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지금 러시아가 사상 초유의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국토전략팀이 영상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지금 러시아가 사상 초유의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아직까지 푸틴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적 선전포고를 하지 않았다고 밝힌 상황 속에서 연이은 우크라이나의 패전으로 인해 조만간 핵무기를 동반한 전면적 선전포고를 하게 될지 아니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휴전협정을 맺고 종전을 하게 될지 두 가지 갈림길에 놓여 있는 가운데 푸틴이 현재 러시아 내부적인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 측에서 한반도에 손을 내미는 모양이 비추어지면서 우크라이나전 이후의 향방이 어떻게 흘러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럼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살펴봅니다. 첫 번째, 러시아질이 빚 40감수. 러시아의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예일대학교 경영대학원의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러시아 경제는 이번 전쟁으로 인해 수천 개의 글로벌 기업들의 이탈로 경제적 불구 상태가 되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GDP의 40, 거의 절반가량에 가까운 기업들을 잃은 상황이고 1990년대 초부터 이어져 온 외국 기업들의 투자가 거의 제로에 가까워졌다고 보고하면서 러시아의 경제가 사실상 소련 붕괴 직후의 상황으로 리셋돼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가 특단의 조치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우크라이나의 독립 언론 매체 보이스 오브 우크라이나에 따르면 현재 푸틴은 내부적 위기에 봉착한 상황에서 러시아가 휴전의 대가로 곧 양보를 할 것이라는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푸틴 최측근들로 이루어진 러시아 안전보장위원회에서 푸틴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푸틴의 최측근 인사들로 러시아의 최고 권력 집단인데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은 더 이상 이기기 어렵다는 판단이 선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태페문에 이들 푸틴에게 직언을 할 수 있는 러시아 안전보장위원회 인사들은 푸틴에게 조만간 휴전을 할 것을 강력 권고하면서 푸틴이 어떠한 판단을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푸틴에게 남은 두 가지 선택. 현재 러시아에게는 두 가지 카드가 있습니다. 평화협정 혹은 핵무기 사용입니다. 하지만 핵을 사용했다가는 세계 종말급의 대환란이 닥칠 것이 자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러시아 내부에서는 조속한 휴전 혹은 철수가 이뤄져야 한다고 푸틴을 압박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재 전문가들은 푸틴의 정신적 상태가 이러한 판단을 내리기 이성적인지는 다소 의문이라는 소견을 내놓습니다. 건강하던 푸틴이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지고 노쇠해지면서 모든 상황 판단 능력이 이성을 잃은 판단을 내놓을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푸틴은 고려인 주지사 볼로드미를 기미 다스리고 있는 니콜라이 유주, 그리고 러시아의 부사랑인 헤르손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자포리시아 일대의 해안 지역에 대해서 철수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헤르손 지역에 대한 분리를 위해 주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 우크라이나의 공세로 제대로 진행이 될지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친러시아 세력이 분리주의 공화국을 수립 중인 돈바스 지방과 크림반도는 절대로 포기 못한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돈바스 지방에 수립된 러시아의 괴뢰 공화국인 루간스크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에서는 북한과 수교를 맺고 북한 측에서 도네츠크 공화국에 대한 국가 인정을 하자 오랜 수교를 맺고 있었던 우크라이나와 북한이 즉각 단교 조치하는 일이 있었을 정도로 현재 돈바스 지방이 괴뢰 정부는 독자적인 외교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푸틴이 돈바스와 크림반도를 내놓기 싫어하다 보니 전쟁이 더 장기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니 푸틴은 국제적인 신뢰를 젤렌스키에 비해 많이 잃어버린 성공이고 그를 좋아하던 서구의 팬층 역시 많이 사라진 상황입니다. 현재 외부 소식통은 젤렌스키가 전방 지역에 등장해 승전을 선언하고 활보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반면 푸틴은 지하의 뻥벙커에 은신하며 핵버튼을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후문이 돌면서 푸틴의 정신에 따라 세계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한편 러시아 측에서는 현재 우크라이나와의 휴전된 여러 방안을 협상을 요청하고 있으나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러시아를 완전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며 우크라이나 영토, 즉 크림반도와 돈가스의 반환이 이뤄지지 않고서는 절대 협상에 나설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전쟁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중국에 종속되는 러시아 경제 연이은 패전으로 자존심을 구긴 푸틴은 현재 그가 마지막으로 의지할 동아줄은 중국인 상황이었으나 시진핑은 오히려 러시아를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오히려 러시아의 경제가 위안화가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 구조가 되면서 러시아가 중국의 속국처럼 된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현재 러시아에서는 대부분의 외환거래를 루블화나 달러화가 아닌 위안화를 통해 거래가 이뤄지면서 중국 위안화가 러시아 경제를 사실상 지배해버린 상태입니다. 경제뿐 아니라 외교적으로 중국은 러시아에 대해 공식적으로만큼은 중립적 입장을 취하면서 실리적 이득만 취하는 외교를 취하자 푸틴이 중국에 더 이상 기대할 게 없어져 버린 난관에 빠진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는 동부러시아 지방, 즉 연해주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철도 연결을 재개하면서 러시아가 북한과의 교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은 최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한 제7차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하여 등도 친교를 다진 상황입니다. 러시아가 동부러시아에 치중하는 이유 중에는 러시아가 만약 우크라이나전에서 패전을 하게 될 경우 중국의 패권이 더욱 공고화될 것이고 또 연해주 지방이 눈 깜짝할 사이에 중국에 빼앗길 수 있을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얼마 전 한국에서 개최된 세계지식 포럼에 참가한 존 볼트는 러시아가 만약 우크라이나전에서 패전을 하게 될 경우 중국의 힘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언급을 내놓았습니다. 그만큼 우크라이나전 이후 극동지방의 정세, 특히 연해주 지방의 한반도와 러시아를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더욱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한반도에 손 내미는 러시아. 이와 관련돼 한국에서는 지난 제주평화 포럼에서는 한반도와 러시아를 연결하는 접경지역의 평화도시를 구축하자는 제안이 나온 상황이며 러시아와 중국, 한반도 접경지역에서의 영구적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협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러시아가 패전을 하게 될 경우 러시아는 분명 한국에 손을 내밀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거의 유일한 국가가 한국인 상황인데 만약 한국과도 적대적 관계가 돼버린다면 연해주에서의 패권을 중국에게 잃을 게 자명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가 종전 후 푸틴을 대체할 새로운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민주주의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는 한반도와 러시아를 연결하는 평화체제가 구축이 돼야 러시아의 연해주 지방이 안보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마치 1990년대 초 소련 붕괴 이후 한국에 극도로 우호적이던 옐친 대통령의 시절처럼 러시아가 한반도 통일을 지원하는 입장으로 바뀌게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일부 북한 전문 매체에서는 최근 개통한 북러 접경 지역의 철도 노선은 장기적으로 남북한의 문이 열렸을 때 핵심적 교역의 축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노선은 미국과 캐나다도 바라고 있는 노선입니다. 그 이유는 현재 황무지처럼 돼버린 알래스카,
그리고 인구가 적은 캐나다 지역과 유라시아를 연결하는 핵심 육상 교통망의 중심 결절점에 바로 한반도가 있고, 한반도의 알래스카산 원유, 미국산 셰일가스를 육상 루트로 연결해 천연 자원 수요가 많은 동아시아 지역에 끊이지 않는 것에 자본의 흐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한반도는 바야흐로 대화랑의 시대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에는 반드시 북한의 문이 열려야 한다는 점이 중요한 상황인데요.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민주화가 된다면 북한의 문은 반드시 열리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러시아가 민주주의 체제로 북한이 샌드위치가 된다면 여러 방법 없이 북한의 개혁 개방, 장기적으로는 남북 통일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김정은 체제도 중국을 매우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남북러 삼각 공조체제가 질지 주목됩니다.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수많은 선량한 인명이 희생됐습니다.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세계 평화의 구축이 이뤄져야 하는 시점이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과연 푸틴의 선택과 러시아의 지도층들의 선택은 어느 길을 택하게 될까요?